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한동일 저자의 라틴어 수업입니다. 지난달부터 계속 읽어야지 했던 책인데요. 이제야 읽고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의과대학 인문학 수업은 의대생들이 들었던 교양 과목이라고 한다면 라틴어 수업은 라틴어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좋을 교양 과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라틴어를 좋아하는 사람뿐 아니라 라틴어를 사용했을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 약 6년 정도 한동일 저자가 강의를 한 부분을 엮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라틴어는 정말로 복잡한 언어라는 생각과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배경, 문화, 사회, 역사 등을 함께 이해하면서 배우면 확실히 언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도 이야기하지만 라틴어 수업이라고 해서 라틴어의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렵지만 허세를 부릴 수 있는 라틴어라는 언어 그 자체도 물론 배우지만 라틴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던 로마 제국에 대한 역사, 그리스도교에 대한 문화, 라틴어가 유래된 유럽의 언어, 영어 등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더 재미있는 책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문법이 굉장히 복잡한 언어라고 합니다. 명령, 부정, 분사, 동명사, 목적 분사를 뺀 대략의 능동태만 해도 6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동사의 다양한 어미 변화는 물론이고 수동태의 어미 변화는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영어 문법에 조금 기대어 라틴어 문법을 이해해 볼까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책의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걸쳐 나오는 라틴어 도, 영어 발음으로 하면 두 동사의 변화표를 보고 바로 포기했는데요. 하지만 유럽 국가들에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라틴어를 배워야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대학 진학이 수월하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라틴어 공부를 통해서 어려운 라틴어 문법을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가고 어려운 공부를 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라틴어 공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그 말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수업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라틴어 그 자체를 다루는 것뿐 아니라 종합 인문 수업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를 모어로 가지는 국가들이 유럽을 포함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라틴어 문법을 달달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을 머릿속에 정리해 책장을 만들고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활용하는 것을 지향했다고 합니다. 라틴어 문법, 영어 문법을 암기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문법이 정리되어 있는 책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도중 필요한 지식을 꺼내어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저자는 지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8개의 레슨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전달하고 싶고 알고 있던 단어지만 라틴어로 어떻게 쓰인 것인지, 유래가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틴어에 대해서 궁금하고 역사를 더 알고 싶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학을 가르치면서 숨마쿰 라우데라는 교재를 보았는데요. 숨마쿰 라우데의 의미를 찾아보았다가 잊어버리고 다시 라틴어 수업을 읽으면서 상기시켰습니다. 숨마쿰 라우데는 유럽의 대학에서 졸업장에 최우등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단어를 분석하면 가장 높은 꼭대기에 정상에 라는 의미인 형용사인 숨마와 쿰이라는 전치사, 찬미, 칭찬을 의미하는 명사인 라우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장의 구성을 보면 다양한 인칭과 격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저자는
유럽 대학의 평가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에 저는 조금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숨마 쿰 라우데는 최우등, 마냐 마그나 쿰 라우데는 우수, 쿰 라우데는 우등, 베네는 좋음, 잘했음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서 잘한다는 가능성을 항상 학생들에게 열어두고 평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유럽은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쟁의식이 무한한 평가 요소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스스로의 비교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유럽에서는 지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그를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소개해드렸던 아비투스 책이 생각이 났는데요. 라틴어로 습관은 하비투스입니다. 하비투스는 영어의 헤빗이 유래된 것이며 헤빗은 하베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하베오는 have가 유래되기도 했고 헤빗은 버릇, 습관, 수도사와 수녀가 입는 의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라틴어가 기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습관인 하비투스는 수도사들이 입는 옷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노동하고 잠을 잔다고 하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한다는 의미에서 습관의 의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언어의 유래를 보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암기도 중요하지만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 가면서 단어 공부를 하는 것도 아이들과 학생들, 언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 우트 데스라는 의미의 내가 주기 때문에 내가 준다 라는 라틴어가 책을 읽었을 때 뇌리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give and take라고 볼 수 있는데 상호주의라는 개념으로 이해된다고 합니다. 도, 우트, 데스도 문법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레슨 중 가장 전달하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면 세계의 여러 나라, 심지어 우리나라 내에서도 도, 우트, 데스인 상호주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서로 함께하기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라틴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카르페 디엠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죽은 시인의 사회는 저도 중학교 때 보았던 영화로 몇몇 장면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을 즐겨라, 현재를 충실하게 살라는 의미인 카르페 디엠은 원래 농사로 관련된 송가의 마지막 부분의 시구라고 합니다. 카르페는 추수하다 라는 카르포의 명령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을 즐기는 것이 단순히 쾌락을 가지고 오늘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안분지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레슨에서는 청소년들은 입시라는 미래만 바라보고 청년들은 취업이라는 미래만 바라보고 부모는 자녀의 성공이라는 미래만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즐기는 것이 쉽지 않고 심지어 미래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는데요. 다시 이야기해서 바로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틴어는 유럽의 모어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수직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유럽은 수평적인 언어 체계를 지향합니다. 영어도 그렇다는 느낌이 드는데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알고 있듯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를 바꿀 수도 있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도 있는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직적인 언어와 위계 질서 등을 윗사람들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청년들이 더욱 자신들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노력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툼 비데무스 콴툼 쉬무스라는 문장 역시 책을 읽다 잠시 멈춤을 실행하게 했는데요.
우리가 아는 만큼 그만큼 본다는 의미인 이 라틴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 역시 로마의 거리를 그렇게 다녔지만 그곳이 유적지였고 어떤 역사가 담겨 있는지를 몰라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변하고자 한다면 그만큼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삶의 단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요. 책을 읽는 것도 신문을 읽는 것도 살아가는데 아는 만큼 보이고 그를 활용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법학 창시자인 이르네리우스 교수는 수업 시작 시 항상 살베테, 메이소치, 안녕하세요 나의 친구들 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 중 누구를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자의 물음에 저도 깊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업을 가지고 있지만 저 역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면서도 학생과 대화를 하면서도 학생들의 깊은 생각을 볼 때도 수업 후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면서도 수업에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삶에 더 많은 것들을 배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자 역시 그렇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마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대한 양의 라틴어겠지만 그 중에서 짧게나마 라틴어의 매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한동일 저자의 라틴어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